안녕하십니까. 현대생활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중소형 개별 종목의 순환매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등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1포인트 하락한 3232,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하락한 1043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3일 연속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으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시아 증시만 봐도요, 일본이 0.9%, 대만은 1.4%나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만 약보합인 0.07% 하락 마감했죠. 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하락폭이 더 컸어요. 다우 지수가 2%, 나스닥이 1%, 독일이 2.6%나 큰 폭의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세계 경기 회복세를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은 단순히 최근 약세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이라면은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이 백신 접종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집단 면역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고요. 또한 이 환자들의 중증 환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 재개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이에요. 단 하나, 우리가 이 종합지수 하락에 대한 이러한 이 외적인 요인보다는, 그렇죠, 저는 기술적 분석상 지난해 11월 이후, 그렇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그렇죠, 피로감이 쌓이면서 자율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심을 키워야 된다라고요, 말씀을 드려요. 자, 이 글로벌, 특히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 마감했지만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1.194, 그렇죠? 1.2% 밑돌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감소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10년 국채 금리 봤듯이요. 자, 이 변입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이 금리가 2.5% 이상 늦다갔죠. 하락해서 0.5%까지는 갔다가 최근에 1.8%대까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죠. 1.8% 고점을 찍은 이후였죠. 1.2% 밑이라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죠, 이 성장주들의, 그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이 성장주들 우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죠. 오늘도 반도체 중소형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이 우리 관심 종목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와요. 2차 전지 지금 종목군들도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성장주들의 실질적인 실적도 크게 호전이 되고 있다. 또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이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자유롭다. 즉, 이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는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SK 하이닉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현대차도 포함됐어요.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에, 그렇죠, 발목이 잡히지만은 중소형 종목군들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오늘 장 흐름도 봐도요. 이 보면은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도 저는 최근에 이 유망성, 성장주적 큰 폭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군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또 최근에 못 올라갔다라는, 그죠, 이후로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와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시소 게임 하듯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그동안에 좀 모르지 못한 대형주들, 성장주죠. 현대차라든지 삼성전기 등도 오늘요, 뭐 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있죠. 자, 그런 분위기 봤을 때 지수의 하락은요, 뭐 이렇게 크게 나오기보다는 뭐 제한적으로나마 좀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계속적으로 이 성장주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의 순환매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그리고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면 오늘 2차 전지 일진 머티리얼즈를 뺀 중소형 개별 소재 업체들은 큰 폭의 약세죠. 자,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LG화학하고 이 양극재 공급 계약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LG화학이 양극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죠, 증설을 한다 그러죠. 그 부분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 인제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그런 분위기, 인제 5%대에서 10%대 시장 점유율을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도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음극재, 그죠? 지속적인 성장, 지속이 될 수 있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에코프로 BM도 좀 큰 폭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첨보라든지, 그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첨보 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재료, 첨보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000톤 규모에서 전해지려 2023년에는 5,000톤 5배 규모로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대주전자, SKC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증설에 따라서 그렇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못 올라간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상승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종목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은 좀 빠질 때마다 조금 개적인 관심 갖고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종목은 이 파란색 부분인 삼성 SDI겠죠? 이 셀 업체인데, 근데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는 좀 지수가 조금 강세 보니까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 SDI 단기적인 관심 갖고요. 또 하나 대주전자주, 이건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이 조금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노려, 오늘 빠졌으니까 전 내일도 빠지면 빠지는 부분에서는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봐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LG에너지 솔루션요, 대주전자와 경영권 인수 및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으로, 대주전자는 2019년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해서 이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이 전기차용 파우치 셀을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대주전자 재료는 아직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2차 전지 중에서는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소재 업체 중에서는 대주전자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일단 오늘 실적 발표 두 군데 나왔죠. 한미 반도체, 그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 영업이익이 한 357억으로서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됐죠. 시장에서는 한 271억 받는데 357억, 대폭 상회됐다. 그래서 주가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좀 다다랐죠. 자, SKM 머티리얼즈도 2분기 영업이익이 68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증가를 하고, 우리가 어제 SK 머티리얼을 방송을 하면서 미국의 배터리 소재 회사인 그로14 테크노놀로지와 어제는 한 150억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식 발표로는 한 600억 정도, 그렇죠? 투자를 해서 합작사를 국내에 설립을 하겠다, 그렇죠? SK. 근데 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요. 저 SK 머티리얼처럼 한솔 케미칼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재 업체들, 지금 SK 머티리얼즈가 가장 먼저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하고, 그리고 솔브레인이 좀 뒤따라가면서 5일 연속 상승이죠.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에 거의 많이 왔어요. 그렇죠? 자, 한솔 케미칼만 지금 약간 뒤처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 소재 업체 중에서 3개 종목이 있는데 나머지 2 종목은 이미 손을 떠났기 때문에 또 타이밍적으로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은 종목은 한솔 케미칼이다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자, 후공정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 반도체 중에서는 지난 3, 4월 달에 장비주와 부품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크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후공정 업체와 이 소재 업체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데, 소재 업체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후공정 업체는 최근 좀 주춤하죠. 하나 마이크론만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그렇죠? 좀 조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후공정 업체들도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아마 2분기 실적이 이 후공정 업체들은 이 오스틴 미국 삼성의 미국 공장에 지난 정전 상태로 공장이 가동 중단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실적 부진의 부담을 느끼는데, 아마 실적이 네페스가 됐던 뭐 LB가 됐던 테스나가 됐던 하나마이크론이 됐던 오히려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 상관없어요. 부진하게 나와도 그래서 여태껏 못 간 거다 생각하시면서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 우리가 그때 지금 일부 물량 있는 거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 관점은 실적 부진하게 나왔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 관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 좀 묻는 게 늦게 빠지고 덜 빠진 종목에 관심 갖자겠죠. 지금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올라갈 때도 그러한 순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니셈 오늘 한 4%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리노 공업은 이제 역사 고점 돌파를 하는 데고 쉬고, 그리고 부품주들도 지금 하방 경직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어요. 월덱스,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뭐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렇죠? 자, 오히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오 테크니스가 좀 지지부진한데,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만약에 이오 테크니스 갖고 계신다 보면요, 뭐 굳이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반등을 줘서 매수하신 가격대 오면은 한번 빠져나오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엑시콘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삼성전자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엑시콘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동진세미캠의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조금 힘있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지금 상당히 강하게 치고 왔기 때문에 이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한번 동진세미캠, 이 EUV 관련 종목군인데요. 한번 관심. 특히 삼성 SDI가 EUV 포토레지스터를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었는데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회복하는 게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2, 3일 조정 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SK 머티리얼즈죠. 오늘 5%나 넘게 오르면서 40만원, 가장 힘있게 실적이 뒷받침된다.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실적, 아까
패키징 쪽은 조금 부진하게 나올 걸로 보지만 나머지 종목군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죠. 자, 그러면서 좀 치고 나가는 모습 상당히 좋고, 그리고 솔브레인이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고점 수준, 그죠? 이 36만 원 정도인데 거의 다 와가죠. 관심 필요하고. 근데 이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되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솔 케미칼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엑시콘, 그죠?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 쪽인데요. 이 대량 거래, 요 날이 아마 발표한 날인데, 삼성전자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를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때 크게 뜨고 다시 고 메꿨어요. 뭐 가격적인 부담, 뭐 14,000원대 초반이라면은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엑시콘은 뭐 이 정도 가격대 수준에서도 우리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뭐 올라간 폭이 없으니까는 가격적인 리스크는 그만큼 작다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유니셈 오늘 한 4.5%죠. 상당히 좋은 모습. 수급 쪽으로도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죠. 좋은 모습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늦게 빠지고 덜 빠진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이유가 그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성 SDI, 그죠? 다른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서 좀 가격적인 부담이에요.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장중에, 그죠? 이 윗꼬리를 크게 달았죠. 한 9%까지 올라오면서 대량 거래. 뭐 이것도 역사적인 고점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 그죠? 아이가 좀 그나마 이제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조금 못 올랐지만 LG화학의 양극재 추가 생산 시설을 증설다는 역량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을 빈데 조금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은다는 관점이고,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한 8% 가까이 하락했는데 내일도 해서 한 55,00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요, 한번 그 정도 선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55,000원 뭐 초반이라든지 전후로 해서는 한번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이 소재 업체 중에서는 대주전자 단기적인 관점 두 종목 다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혹시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뭐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 저는 현대차, 삼성전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억눌려 있는데 이것이 좀 장이 흐름이 바뀌면,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된다든지 그러면 아마 좀 큰 폭의 상승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밀림 때마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어저께 우리가 이제 단기 관심주로 우리가 이 한솔 케미칼하고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 내일은 치고 가야 돼. 오늘은 시장 역량에 의해서죠.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준비된 종목이라면은, 그죠? 빠르게 치고 가야 된다 해서 인터플렉스, 그죠? 오늘 양봉이야. 오늘 낮게 출발해서 그래도 마이너스권이지만 양봉 모습, 그죠? 내일은 치고 가야 된다. 한번 차트 보고. 그리고 대덕전자. 저는 대덕전자는 밀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늘려가서 뭐 내 전체 비중의 한 10%까지 뭐 한번 채우는 것도 크게 괜찮다. 그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현대차 뭐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진단하는데 뭐 내용은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 보면서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현대차, 그죠? 자, 현대차가 이 지금 긍정적인 리포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체 지금 대형주들이 못 올라가는 장세다 보니까는, 그죠? 계속적으로 좀 눌림을 당하는데 한번 이러다가 툭 치고 나가면은 아마 좀 세차게 치고 나갈 수도 해서 기본 물량 정도 현대차는 우리가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인데, 좀 거래가 한번 실리면서 일단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장세가 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지금 8개월째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7월 달까지 해서 양봉이면 9개월죠. 좀 부담되는 모습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억눌려 있는데, 결국은 한번 좀 강하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치고 갈 수 있지 않아서 기본 물량 현대차, 삼성전기 지속적으로 보유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중에서 동심 세미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요때가 6월 하순이죠. 이때죠. 요때 이 크게 이틀 크게 하락할 때가 지금 삼성전자의 극자에서는요, 포토레스터 제3 거래처로 지금 올려져 있는데, 아직 개발도 못했는데 올려져 있는데, 이 삼성 SDI도 개발한다고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크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요번 저점을 찍으면서 깨지 않고 돌파하는 모습, 거래에 실리는 모습, 그렇죠? 뭔가 있지 않나 해서 뭐 오늘 크게 올랐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2만 9,000원 초반대 정도, 29,000원에서 29,500원 사이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 이틀 내지 3일 조정을 받으면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도 되지 않나. 그 부분은요, 2, 3일 조정 받을 때 한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그렇죠? 자, 인터플렉스 오늘 거래량이라도 전혀 부담 없어요. 24만 주. 그렇죠? 오늘 치고 가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적당한 거래량, 주가도 보합. 그렇죠? 오히려 아침에 시초가가 가장 저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일은 거래량이 한 40만 주, 그렇죠? 3, 40만 주 나오면서 툭 치고 가는 모습.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오늘 아침 시초가죠, 13,900원이 깨지면은, 그죠? 바로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14,000원이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그냥 바로 손절치고 나오시고,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고 하면은 내일보다는 모레 정도죠. 우리가 그러니까 매도 이익을 조금 챙길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내일 거래량 증가 유무를 보면서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대덕전자, 그렇죠? 대덕전자는 저는 오히려 밀릴 때마다 조금씩 계속 사서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15,500원 정도 수준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렇죠? 박스권 하단이다 생각하시고 15,500원 전후해서는 내려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하면은 아마 요번에 치고 가면은 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 있죠. 이걸 아마 돌파되면서 2만원까지도 바라보지 않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대덕전자 15,500원 좀 밀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량 증가하면서 내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까지 단기 매매 쪽이니까요, 늘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우리 포트폴리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